반갑습니다. 저는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 처음으로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하셨다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페이지 수로는 37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는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것이라는 전제, 여기까지 끊으면 바로 답 나오죠. 미래에 계속 회사가 청산하지 않고 영업할 거다. 계속 기업의 가정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고도 답을 찾아내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역사적 원가주의 근간, 이 말만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기업의 가정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끊어서 문제가 출제될 때도 꽤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또 계속 질척거리네요. 앞으로도 계속 질척거릴 겁니다. 질적 특성. 주요한 질적 특성 두 가지. 뭐 있었나요? 목적적 합성, 신뢰성. 목적적 합성에는 예측, 피드백, 적시. 그 다음에 신뢰성에는 검증 가능, 표현 충실, 중립이죠. 검증 가능, 표현 충실, 중립. 이게 4번이 다르네요. 4번은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입니다. 표현 충실, 검증 가능, 중립. 이거는 신뢰성의 하부 속성. 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3번입니다.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간 균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게 상충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거. 신뢰성과 목적적 합성은 서로 상충관계, 그렇죠. 발생할 수 있죠.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2번, 완성 기준을 적용하면 목적적 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완성 기준이라는 거는 건설할 때, 아파트 같은 거 건설할 때 완성이 돼야만 수익과 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신뢰성, 완성되고 나서 뭔가 측정하면 신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적 합성을 충실하게 하려면 짓는 동안에 계속 측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한 3년 짓는데 3년 걸리는데 1년 동안 지은 거의 결과를 보고하고 또 2년 동안 지은 거를 계속 보고를 해야 목적적 합하다는 거죠. 신뢰성이 높이려면 완성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완성 기준을 적용하면 목적적 합성은 별로 향상이 안 됩니다.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죠. 거꾸로 말한 겁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살짝 어렵습니다. 뒤까지 저 끝에까지 공부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뭔가 좀 가슴이 와닿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답은 2번이고요. 3번 보시면 현해원가를 적용하면 목적적 합성이 향상되는데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앞에 한번 나온 내용이죠. 신뢰성을 제고시키려면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현해원가, 지가원가를 적용해버리면 신뢰성은 좀 떨어져요. 목적적 합성이 좋아지죠. 중간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목적적 합성 향상, 그러니까 적시성, 빨리빨리 보고하는 거니까, 중간 보고하면 빨리빨리 보고하는 거니까 적시성이 높아져서 목적적 합성은 향상되는데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중간 보고라는 건 6개월치 보고를 말하는 거죠. 반기 보고는 3개월치 보고. 신뢰성이 높이려면 12개월치 연차 보고서를 써야 신뢰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입니다. 3번 맞죠? 4번입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기억나시나요? 미이선 기억나시죠? 발생은 미자가 들어가고 이연은 선자가 들어가는데요. 하나 구분할 게 있습니다. 선수금은 발생 이연과 관계가 없어요. 선수금이라는 거는 계정 과목 배우실 텐데 계약금을 말합니다.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돈이다 해서 선수금이에요. 발생 이연과 관련이 없습니다. 선수금 발생 이연 관련 없다 막 외우지 마시고, 역시 선수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이건 저절로 쉬운 문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어렵다고 해서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바퀴 끝까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오면 이 4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역사적 원가주의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역사적 원가주의.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건물을 10억 주고 샀으면 이 건물은 10억짜리다 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 10억짜리 건물이 20억이 돼 있든 30억이 돼 있든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의 원가를 표시하는 거예요. 1번, 회계 정보의 목적적 값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일 수 없습니다. 상충되죠. 신뢰성은 높일 수 있지만 목적적 값성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목적적 값성을 높이려면 적지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현행 원가가 더 중요하다. 2번, 기업이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당화되고 있다. 그렇죠. 계속 기업의 가정. 이거는 뭐 역사적 원가의 근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취득 후에 그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역사적 원가는 그대로. 그렇죠. 20년 전에 10억 주고 산 거 그대로 10억으로 적는다는 겁니다. 4번,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죠. 객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돈 주고 샀으니까 그 검증 가능합니다. 객관적이죠. 그래서 답이 1번밖에 없네요. 6번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두 회사 중 한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두 회사의 회계 정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 정보가 갖춰야 비교하고자 하니까 비교 가능성이죠. 뭐 너무 쉽습니다.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기말 결산 정리를 하는 근거가 되는 거 기간별 보고 과정이죠. 바로 찾을 수 있나요? 키워드라고 네모 표시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기말이란 말 자체가 기간을 끊는다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끊어서 보고한다 해서 기간별 보고 가능 과정과 관련이 있는 거죠.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의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이연은 이제 발미이선이라고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연이라는 거는 선급 비용 선수수익 해가지고 미리 받은 돈, 미리 준 비용, 올해 게 아니라 내년에 속하는 비용인데 미리 준 걸 말해요. 이연이랑 뭐와 같이 미래의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 현금 유입액을 부채로 현재 현금을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이게 올해의 수익이 아니라 내년의 수익이다. 선수 수익에 해당이 되는 거죠. 미리 받은 거. 선수 수익. 하거나 뭐와 같이 미래의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의 현금 유출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죠. 현금 유출입니다. 유출이면 비용이죠. 비용인데 미리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급한 선급 비용을 말해요. 그래서 발미 이선에서 이연이라 해갖고 이 이연은 선자가 들어가야 된다. 선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자가 들어가면 일단 답은 아니죠. 미자 들어간 답이 아니다. 그럼 바로 답이 2번이네요. 개념상으로 설명을 드긴 했지만 그냥 발미 이선만 알면 바로 풀립니다. 뭐 다 이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미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선자 들어가네. 바로 2번이네. 쉽습니다.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실적 특성 중 신뢰성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신뢰성 3가지 뭐였나요? 신뢰성은 표현 충실, 검증 가능, 중립 3가지였습니다. 보시면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신뢰성의 의미죠.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 신뢰성, 검증 가능하기도 하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 일단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일한 결과라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유사한 결과면 됩니다. 근데 동일한 결과다. 이 말은 뭔가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충분 표현의 충실을 말하는 거네. 오케이. 신뢰성과 관련이 있네. 4번. 의사결정에 제공된 회계 정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 이건 너무 틀렸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은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적 합성이죠. 그래서 바로 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만약 4번의 답이 아니랬다면 동일한 결과가 틀린 걸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틀린 거기 때문에 가장 관련 없는 것은 4번이 가장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 3개는 목적적 합성과 관련이 있죠. 즉 신뢰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답이 4번인데 만약에 4번에도 맞는 말이 있다 그러면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알죠? 목적적 감정 신뢰성 바로 찾아내야 됩니다. 1번입니다.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은 회계의 기본 과정 공준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 실체는 기업 실체죠. 기업 실체 안 보고, 아, 기업 실체의 과정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뒤에까지 쭉 읽어봐야 됩니다. 기업 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사항도 없다고 가정한다. 청산이라는 거는 회사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할 예정이 없다. 계속 기업이죠. 계속 기업. 1번입니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회계정보의 실적 특성이 목적적 합성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죠. 목적적 합성 그러면 예측 피드백 적시. 표현 충실 아니네요.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측 피드백 적시. 다음에 13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비용의 이연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발미 이선. 깊이 있게 설명 안 드렸는데 조금 설명드리면 이연은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다. 그 다음에 발생은 올해 거다. 올해 발생한 거다. 이번에 발생한 거다. 그런 의미예요. 이연과 가장 관계 관련 있는 것은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다. 내년 귀속 가는 겁니다.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나중에 다음에 배울 기말결산 분계를 배우고 나서 보시면 제대로 이해하십니다. 아직은 제대로 이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발미 이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연은 비용의 이연. 비용은 비용을 쓰긴 썼는데 돈을 지출하긴 했는데 올해 게를 지출한 게 아니라 내년 거를 먼저 줬다 이런 의미예요. 미리 주긴 했는데 이게 주다 보니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걸 줬구나 그런 의미예요. 공장 건물에 선급보험료 10만 원을 계상하다. 보험료라는 비용입니다. 비용을 선급으로 미리 줬어요. 미리 줬으면 선급 맞네. 선급 비용 맞네. 답이 1번입니다. 바로 1번입니다. 공장 건물에 대한 선수 임대료. 임대료는 건물주가 받는 월세예요. 수익입니다.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죠. 답이 아니고요. 정기예금에 대한 밀수이자. 예금을 넣어놓으면 이자를 받겠죠. 이자를 받으면 이게 이자 수익인가요? 이자 비용인가요? 이자 수익이죠. 비용 아닙니다. X. 이것도 답이 아니고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이거를 계상했다. 10만 원 계산. 미지급 이자는 차입금, 빌린 돈입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은 맞습니다. 비용은 맞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건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인데 지금 보시기엔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말결산 정리분계하는 부분을 다 보시고 나서 본다면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아실 거는 역시 발미 이선. 이연은 선자가 들어가고 선급, 선수. 발생은 미지급, 미수 이런 말이 들어간다는 이것만 아시면 되시고 지금은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바퀴 크게 전체를 다 보고 나서 다시 와서 보시면 쉬운 문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의 실적 특성에 신뢰성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것은 신뢰성 그러면 표현 충실, 검증 가능, 중립이죠. 1번이 아니겠네요.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은 계속 질척거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시는 겁니다.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회계정보가 기업 실체,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예측치. 예측이란 말이 나오면 예측가치죠.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 확인 또는 수정하는 거는 피드백 가치가 되는 거고요.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가만히 보면 예측 가치도 있고 확인 수정, 피드백 가치도 있는데 이게 같이 나타나면 확인 수정이 더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측 가치를 확인 수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 많이 하십니다. 예측 가치를 보고 예측 가치인가 피드백 가치인가 여기서 갈등을 하시는데 갈등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다 보면 찍으면 틀리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가해보면 기대치, 예측치를 확인 수정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기대 예측으로 끝나면 예측 가치겠죠. 그런데 기대 예측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를 확인 수정한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 가치라는 거죠. 천천히 보고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16번입니다. 발생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과 이연의 계정을 사용하여 기말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맞는 것은 발미이선이죠. 발미이선. 발생은 발미 미자가 들어가고 이연은 선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 미자 선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을 찾아보니까 선수 수익도 있고 선수금도 있고 성급금도 있는데 일단 가지급금은 아니구나. 답은 1, 2, 3번 중에 있을 텐데 또 찍으면 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뒤에 선수금과 성급금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쉽습니다. 선수금, 성급금은 둘 다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선수금은 계약금으로 받은 돈, 성급금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데요. 그냥 발미 이선만 지금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 기말결산 분계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면 이 문제는 역시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쉬운 문제라고 하니까 너는 세무사니까 쉽지 나는 공부하는 상황이라 어렵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제가 나중에는 쉬워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공부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가 익숙해지고 뒤에 내용까지 좀 알게 되면 이 문제는 계약금이네 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미 이선인데 선수수익 답이 1번이구나. 성급금하고 성급금은 선수금하고 성급금은 계약금인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17번입니다.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된다. 그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세 개 우리 가정 배웠습니다. 계속기업, 기업 실체, 기간별 보고 세 개죠. 발생과 이연의 가정은 기본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발생주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18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재무보고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 이거 앞에 본문에 참고로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재무보고의 목적 아닌 것처럼 일단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이 재무보고의 목적이에요. 유용한 정보 제공, 이러한 거를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3번 보시면 경영자의 장기적 의사결정의 성과에 관한 환경적 정보는 재무정보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란 말은 이제 기업 외부에 어떤 게 있는지, 정부가 어떤 걸 지원하는지 그런 거는 우리 재무보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딱 그 회사만 놓고 평가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뭔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쉽게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안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니까 재무보고라는 거는 회계든 재무보고든 어쨌든 재무와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딱 그 회사만 평가하고 기록하는 거다.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것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